예,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바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 69시간제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MZ세대 의견을 청취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대 69시간 근무제 도입 법안에 대한 보완점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장시간 노동에 대한 각계 우려가 커지자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입법 예고 기간 중에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법 개정안은 현행, 한 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장시간 근로를 막기 위한 의무 휴식 시간 규정 등을 종합 반영을 하면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 바쁠 때는 연장 근로를 늘리고 이후 충분히 쉬도록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을 해왔지만 장기 노동을 과연 피할 수 있을까 없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간 최대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실제로는 단축이 되는 제도고 선택권이 보장되는 제도인데 현행 제도에 대해서 오해가 많다면서 이를 충분히 설득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의견을 들어 입법 예고 기간 사이에 보완점을 찾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의견을 듣는 시간은 아예 가진 적이 없었죠. 그리고 이 선택권이 보장되는 것, 과연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이 보장이 될까요? 중소기업들 그리고 수많은 대기업들에서 과연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일을 하고 또 한 번에 몰아서 쉴 수 있게끔 해줄까요? 회사 돌아가는 사정이 그렇지가 않죠. 정말 너무나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그런 정책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수정하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18 헌법 수록 반대, 김재원 내부 손절, 한 명 발언으로 당 노력 폄훼가 돼서는 안 된다. 김재원 의원 또 사고를 쳤네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죠.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에 반대한다라고 이제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가 수습을 나섰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정치인 한 명의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의 그간 노력이 폄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 적절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보면 이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적시가 돼 있다라면서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강력하게 부정한 바가 있고요. 노수진 최고위원 역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을 해서 5.18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한 모든 운동이 헌법 전문에 담겨야 된다는 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다라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아무리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이 개인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 확대 해석했다라고 본다. 대통령제라든가 선거제 같은 중심의 정치적인 문제들, 민주화, 항제 운동들은 포괄적으로 논의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넣기 위한 개헌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라면서 김 최고위원을 이 와중에 두둔을 했습니다. 대통령제, 선거제 같은 어떤 선거제도 개혁 이런 것과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민주화 운동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또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할 사항도 아니죠.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김재현 의원, 말 많고 탈 많은 전광훈 목사의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해서 전 목사가 김기현 장로를 우리가 이번에 밀었는데 세상에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넣겠다고 한다. 그렇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알았냐? 전라도는 영원히 10%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 최고위원,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다라고 했다고 하죠. 이어서 전 목사가 그냥 전라도에 립서비스 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묻자 김 최고위원, 표를 얻으려면 조상묘도파는 게 정치인이 아니냐라고 이제 답을 하면서 국민의힘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삽입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전라도 표심을 의식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말한 거다, 이렇게 지금 본인 스스로 당을 깎아내리는 행동을 했었죠.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면서 지금 개헌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개헌이 어렵다는 얘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은 5.18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렇게 한 것인데 그냥 사과를 하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발언을 했죠. 심지어 이 사람은 5.16 군사 쿠데타가 4.19 혁명을 계승한 것이다. 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라면서 망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황급히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느냐,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고 했느냐는 조금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조금이 아닙니다. 북한이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하려고도 했었다. 라는 것의 어떤 가정이고요.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나온 그 얘기는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엄연히 완전히 다른 문제죠.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얼버무릴 일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그리고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데 당 내에서 아니라고 수습만 하면 뭐합니까? 징계를 내리던 파면을 시키던 해야 그것이 정말 국민들을 위한 일이 아닐까? 그리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행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 교수단체 정부 강제동원 굴욕해법 철회해야 한다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대 민주화 교수협의회, 이른바 민교협이라고 하죠.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강제동원 판결 해법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원칙 등 헌법적 질서에 대한 존중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일방적인 해법이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 민교협은 1987년 6월 항쟁에 참여한 교수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과거에도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등 어처구니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내어온 바 있습니다. 이번 해법안을 통해서 일본에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이제 혹평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제대로 된 사과나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과거와 다른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2018년 피고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라면서 이제 와서 자유한국당 시절 논평을 발표한 것을 다 뒤집고 대통령, 정부, 집권당이 굴욕적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과연 한반도의 안보를 구출할 것인가, 오히려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극우 세력과 극우 정치권의 입장에 투항하는 일, 사실상 극우 세력과 극우 정치권이 강해진다고 한들 일본을 무장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겁니까? 하루빨리 다른 해법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강제 동원 배상안 강공으로 반전을 시도한다. 민주당 내홍 격화. 제3자 변제 배상안 공세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그리고 이 대표 주변 인물의 죽음에 따른 위기를 대여 강공으로 돌파하려는 것. 근데 이것을 강공으로 돌파한다기보다는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당내에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의견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 말씀 또 보태셨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하는 대통령 모습이 마치 조공 외교 느낌을 갖는다라고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할 것이다 라면서 이제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비명계이자 친문계인 전해철 의원,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주변을 좀 더 돌아보고 왜 자꾸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강제 동원, 잘못된 제3자 변제 배상안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재명 대표만 공격을 하는 건지, 지금은 좀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될 시기 같은데요. 이런 부분 매우 아쉽습니다. 반면 친명계 김남국 의원, MBC 라디오에서 전시 죽음을 강압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대표의 도의적인 책임을 묻는 의견에 본질이 아닌 격가지를 건드는 것이다 라고 대응을 했습니다. 현 지도부 체제를 두고도 친명계와 비명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총선 룰 TF에 11명 의원 중에 2명만 빼고 모두 비명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당직 개편을 요구할 만한 어떤 정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퇴진 요구에는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면 이재명 때리기나 검찰 수사가 줄어들까? 그렇지 않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잡고 그리고 친명계가 권력을 잡은 것에는 당원들이 있었죠.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뭐 이재명 대표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다고 해서 당원들이 지지를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비명계가 이런 행동들을 자꾸 하는 것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당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권력 싸움이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측면도 강합니다. 당원들이 직접 뽑은 당대표, 그리고 당원들이 직접 뽑은 최고위원, 이의를 제기할 거리가 있나 싶습니다. 자, 오늘의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까지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